여야 정치인들을 모시고 현안을 짚어보는 정치 현장. 오늘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얼굴이 더 잘 좋아지셨어요. 지내셨어요? 예. 먼저 요즘 가장 고민하는 대목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TF 단장을 당에서 맡고 계신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형별,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일반 시청자들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름 지으신 이유 또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름을 좀 더 쉽게 짓고 싶었는데 예. 달리 대안을 잘 못 찾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행위, 예. 뭐 생계행위도 있고요. 예. 민생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 위반, 예. 그것 때문에 받게 되는 형벌, 예. 그것들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그런 경제형벌, 그런 걸 경제형벌이라고 이름을 짓고 경제형벌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한 측면을 좀 경감시키자. 네. 왜냐하면 아주 단순한 작은 일인데도 예.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팔았는데 예. 성실하게 그 청소년 여부를 확인을 했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속일 수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면 그거는 뭐 그 자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네.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성실하게 확인한 게 확인이 되면은 뭐 면책을 해준다든가 또 그다음에 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벌금형보다는 예. 과태료로 아.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행정 계도를 몇 번 하고 나서 그래도 계속 이제 누범이 되면 그때 가서 형벌로 바꾼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뭐 처음부터 바로 형벌로 때리는 예. 이제 이런 그 법제들은 좀 바꾸자. 아, 이게 제목 어려운데 그런 게 다, 그럼 예를 들어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왜 청소년 모르고 속이고 온 거 때문에 영업정지 맞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업정지가 아주 대표적인 예, 케이스입니다. 예.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지만 예. 이건 또 형벌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생계를 그렇죠. 예, 위협하는 거죠. 좌지우지하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 좀 손보자 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적 책임은 너무 과도하게 지게 하지 않되 예. 그 행위가 제3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줬을 때 예. 그 민사적 책임, 민사구제는 좀 강력하게 하자라고 예. 하는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저 TF 이름은 단장님이 지으셨어요? 아, 그건 뭐 다 협의해서 지금 예. 어쨌든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폐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뜨거운데 이제 야당의 주장은 이 상법 개정했던 거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조치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상법 문제 예. 이거 다 얽혀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 그건 원론적인 것만 예,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특히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예, 예. 이야기하는 거는 예. 그거는 뭐 어느 도단입니다. 그건 뭐 정쟁을 위한 정치적 말싸움이고 예, 예. 뭐 이복현 전 금융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죠. 예. 그 이복현 전 금융위원장도 예. 금감위원장이죠. 예. 금감위원장도 배임죄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럼 예. 그때 이야기했었어야죠. 예. 그래서 그거는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예. 단지 이제 배임죄와 좀 집중해서 말씀을 예. 드리면 배임죄는 그야말로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제 비판을 받아왔던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논란거리 죄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수사기관들이 예. 배임죄라고 하는 범주로 회사를 조사해서 예. 이제 별건들을 가지고 또 더 수사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악명이 있던 기업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법들이죠.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한 가지 이 배임죄라고 하는 걸 만약에 폐지하고 다른 대체 입법으로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유형화를 한다는 것은 이 그물을 훨씬 더 촘촘하게 그 대신에 구역을 작게 한다는 뜻이고 지금의 배임죄는 아주 넓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사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훨씬 더 이제 그 구체화한다, 구성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뜻인데요. 예. 지금 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예. 그러면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배임의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들이 예.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 책임을 예. 훨씬 더 강화하는 방법을 동시에 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인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예. 증거 개시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더 강화한다든가 예. 등의 방법으로 형사 책임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훨씬 더 강화시킨다. 예. 그래서 영악한 자의 부당한 이익 예. 이런 게 보호되는 일이 없도록 예. 대체입법 하는데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민사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도 개인한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동하죠, 사실. 그렇죠. 특히 이제 경제적인 손해를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손해를 입힌 사람이 형사적으로 벌을 받는 것도 예. 중요하겠지만 예, 예. 본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을 충분히 구제받는 것 이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제도들을 만드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언제쯤 가시화가 되나요? 지금은 논의 중인 이게 1차 TFA 하셨죠? 몇 번 하셨습니까? 몇 번 했습니다. 아, 예. 예, 비공개로도 하고 예. 정부 TF하고도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좀 빠르면 예. 뭐 빠르면보다 늦어도 예. 정기국회 중에는 예, 예.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계시군요. 사실 이 부분도 질문은 드리지만 듣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사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와닿는 죄인데. 근데 배임죄가 워낙 넓고. 그 범위가 넓어서 예. 기업하는 분들에게만 예.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실제로 한 3,300여 건 되는 예. 판례를 분석했는데 예. 기업의 경영 판단과 관련된 건 2%가 채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하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제가 특사로 외국에 예, 이렇게 독일 다녀오셨죠? 2번을 갔습니다. 독일하고 또 어디 가셨습니까? 한 번은 대통령 특사, 한 번은 국회의장 특사, 아, 예, 예. 두 번 다 유럽에 갔다 왔는데 예. 유럽의 의회 관계자들 또 행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첫 번째로 묻는 게 네.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느냐, 네. 국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인사치레가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하거든요. 아, 본인들 같으면은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이제 국제 무대에 대한민국이 무너진 민주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국제 무대에 복귀했다는 것을 완전히 공식적으로 알리는 예. 그런 자리였죠. 그래서 그런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 자체만으로 저는 뭐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이 뭐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시죠. END 이니셔티브라고 해야 되나? 엔드 이니셔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아직까지 안 정해졌지만 예, 저는 END라고 예, 봅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END라고 하는 게 한반도에 교착된 지금 남북 관계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END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지금의 교착된 한반도 상황을 좀 풀어낼 것이고 결국에 남북 관계를 긴장 관계에서 평화적 관계로 풀어내지 못하면 그게 대한민국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 정치적 갈등, 리스크죠. 엄청난 리스크죠. 그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들이 뭐 당장 가셔야 되기는 쉽지 않은 국제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꾸준히 한국이 그런 입장을 국제적으로 표명을 하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체제를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당신들의 체제를 존중한다. 그리고 뭐 흡수 통일이라든가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계속 보내는 거. 지금은 반응이 냉랭하지만 자꾸 두들기면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사회 시간에 많이 유엔 안보리 이거 이렇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죠.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그 책으로만 보고 뭐 이제 TV에 나오는 것만 봤는데 네. 이 의장국이 우리나라죠. 그리고 예. 처음 이제 이 공개 토의를 주재 대통령이 합니다. 네, 맞아요. 이거 좀 굉장히 크게 와닿거든요, 사실. 엄청 운이 좋은 겁니다. 이게 이제 안보리 의장국이 예. 그 알파벳 순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 예, 예. 9월 달이 걸린 거예요. 예, 네, 예. 아주 운이 좋은 거죠. 9월 달
유엔 총회를 하는데 마침 우리가 의장국이 돼서 예. 우리 토론을 주재한 거잖아요. 아, 이제 유엔 회의에서 의사봉을 잡은 게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예,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이라고. 예, 처음이라고 예, 예. 하죠. 그래서 한국 정상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도 정상화되었고 한국 정상이 정상들과 함께 특히 또 AI 관련된 네. AI와 국제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 궁극의 기술이다 이렇게 불리고 잘 사용되면은 인간들에게 정말 유익하지만 자칫 잘못 사용되면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적인 시각도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뭐 그런 시각들의 영화가 옛날부터 있죠. 있었죠. 예, 예, 뭐 예. 대표적인 게 터미네이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걱정 터미네이터는 너무 오래된 영화. 예, 말씀하십시오. 그 요즘 이제 그런 예, 예. 이제 시각들이 갈려 있고 철학적 문제, 맞습니다. 세계관이 또 깔려 있는 예, 예.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데 대해서 AI 강국으로서 의견을 표명하고 또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모아서 뭔가 준칙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떤 공감대 정도라도 만들어낸다면 정말 국격을 높이고 또 인류 문명에 있어서 큰 뭐 획을 끊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큰 지평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제 회의에서 좀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 그래도 야당 전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참 외교적으로는 운이 좋으신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맥락이겠죠. 그렇죠. 예, 예. 이게 아주 운이 좋은 거죠. 예. 예, 아주 럭키한 케이스입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국격도 국격이고 또 대외 신인도 부분도 있을 테니까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요.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법 등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건데 이 참 평행선이 달리는 건데요. 예, 힘들게 됐습니다. 그 25일은 일단 그러면 원래는 당초 법안은 많았잖아요. 그 통과시키기로 했던. 69개 법안을 예정하고 있었죠. 예, 있었는데 예. 글쎄요, 뭐 한 너댓 개라도 할란가 예. 모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제 최종 여야 간에 협상을 해서 예. 예를 들어서 비쟁점 법안들은 예. 필부 없이 가겠다 예, 하면은 이제 같이 세트로 할 것이고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필부하겠다 하면은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올리긴 좀 어렵겠죠. 그렇게 하면 정기국회 일정 자체가 그냥 완전히 망가지죠. 한 70개를 하면 예. 물리적으로 70일이 필요한 거죠. 기본 24시가 예. 기본 70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7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한 11월 예. 그렇게 되죠. 11월 말까지 가버리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국회를 운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협상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예.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에 저걸 한 게 테러 방지법 때 예. 했습니다. 그때는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필리버스터가 이 정쟁의 수다로 전락을 했죠. 예. 이제 그 바람에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뭐 완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고 그렇죠. 예. 여야 간의 소모전이다. 예. 이거 뭐 체력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소모전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그 원래 제도의 취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소수파 이제 주로 소수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예. 시간과 공간 원래 그런 거죠. 예, 그런 거를 이제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활용이 돼야지 뭔가 다른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00%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면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좀 짜증 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필리버스터 좀 거두어 주셨으면 야당이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모습은 뭐 여든 야든 사실 서로 지적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부 오래 해보면 사실 필요에 따라서 서로 다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맞아요. 예.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답을 좀 찾기를 바라고요. 뭐 정치가 복원돼야 예. 불필요한 이런 소모전들이 사라질 거라고 예. 봅니다. 예. 자, 이것도 쟁점입니다. 국회 법사위. 요즘 국회에서 제일 유명한 상임위가 법사위 같아요. 항상 그랬는데요. 저도 법사위 간사를 했어요. 예. 원래 뭐 항상 그랬는데 예. 요즘은 보면은 뭐 법사위 상임위 회의실이 아니고 예. 제가 약간 농담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예능 스튜디오 같다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짤로 많이 다닙니다만 쟁점을 논의한다기보다는 거의 뭐 이렇게 예능이라고 하셨는데 뭐 반농담 반진담이실 것 같은데 그것도 보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별로가 아니고 아주 안 좋죠. 예, 맞아요. 아주 안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주도를 하셨죠. 오늘 31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여당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도부와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 나오고요. 지도부하고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뭐 법사위원들이 다 이제 정리한 내용이니까 뭐 지도부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뭐 당도 움직여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예.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어떤 그 논란이 되는 예. 행위들, 예. 뭐 제가 뭐 과오라고까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아직까지 입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전에 불법 비상계엄이 났을 때 정말 그 법을 지키는 마지막 그 사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네.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빨리 민주적 기본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정도의 메시지는 나왔었어야죠. 그 국회에서 그 많은 의원들과 시민들이 그날 새벽에 모여서 정말 혈투를 벌여서 이걸 복원을 시켰는데 사법부의 수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지기현 판사가 예. 그 날짜 계산을 그 수십 년간 해오던 그 계산법을 시간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시간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런 판사 재판부에 과연 맡길 수 있을까? 이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역사적 재판을 맡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재판 자체를 진짜 너무 깜깜리에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뭐 청문회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판사 한 명이든가요? 한 명이든가요? 그 보충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그 판사 한 명을 보충해서 네. 이 내란 재판을 그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등등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들 누구도 지금의 이 사법부의 상황에 대해서 아마 흔쾌히 이해를 하거나 동조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명되지 않으면 아마 정치권 내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적 쟁점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입장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법부, 그러니까 상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 사법부를 겨냥하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아마 이제 재판 전담 재판부, 예, 내란 전담 재판부 예. 관련된 이제 말씀이실 텐데 법원 조직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법원 조직법을 국회에서 만듭니다. 예. 예. 그 법원 조직법에 보면은 그냥 다 내용들이 있어요. 예. 예. 만들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예. 그거는 뭐
뭐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법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 예. 그 세 가지 그 의혹 중에 한 가지 제가 예. 퍼뜨렸는데요. 예. 그 하나가 이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을 예. 졸속으로 파기환송한 대선 당시에 대선 예. 뭐 직전이었죠. 예, 직전이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소부에 배당이 됐던 것을 그 이제 전원 합의체로 넘기고 한 이틀 정도 만에 판결을 했거든요. 네. 근데 기록이 6만 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다 보고 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했던 이유, 예. 그 본인의 생각이 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그로 돌아가셨으니까 안 나올 것 같죠? 이제 5월달에 한번 있었는데 그때 불출석했잖아요. 예.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뭐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이제 탄핵까지 사실은 거론을 했어요. 그거는 뭐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탄핵 문제 같은 걸 그렇게 쉽게 네. 결정하거나 실행에 옮길 사안이 아니죠. 그 부분은. 그럼 여러 가지 그거는 실제로 그는 법적인 정교한 판단이 필요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일단 현재까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대구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도 휴일에도 지금 서울에서 장애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게 5년여 만이라고 하죠. 야당의 장애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숫자가 매우 적죠. 예, 적죠.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이 다 그렇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서울 집회 안 가겠다고 네.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 대구는 뭐 원체 국민의힘 지도 높으니까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당이 아무리 그 지지도가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공당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봐야죠. 그런데 너무 한쪽의 지지의 어떤 그런 논리 여기에 너무 좀 끄달려 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극우화되고 국민들로부터 고립화됩니다. 그리고 왜소해지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지금 밟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장애 집회는 뭐 예정된 장애 집회는 뭐 주말에 한다니까 뭐 그까지는 제가 뭐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명분 있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평소 스타일이나 현재 당력으로 봐서 장애 집회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명분 있게 빨리 정리하는 게 당으로서도 이득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첫 장애 집회가 말씀하신 대로 대구였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님도 사실 대구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방금 이제 워낙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당 지지도가 높은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TK이시잖아요. 저는 뭐 대구 시민들이 예. 불쾌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뭐 정치적으로 좀 힘들거나 뭐 어려운 국면이 되면은 뭐 서문시장 와가지고 뭐 지지 묻고 뭐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기회를 예. 받는다는 표현까지 있으니까요. 예, 그거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또 마치 이제 대구 시민들의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좀 무조건적 지지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좀 중단하고 좀 더 명분 있는 어떤 정치 아젠다, 정치력 이런 걸로 이제 대구 시민들에게 좀 어필하고 민주당하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좀 경쟁할 수 있는 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네.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